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심리치료 이론은 창시자의 자기 고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시자의 개인적인 생애 그리고 그 창시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추종자의 미화 그리고 비판자들의 폄하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 세계를 정교하게 밝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업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프로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185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서 19살이나 많았어요. 세 번째 아내였죠. 프로이트는 어머니와는 갈등이 적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복잡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고요. 이를 계기로 자기 분석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성욕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는 배경이 그 자신이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에서 겪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주장 역시 많습니다. 프로이트는 1880년에서 82년 이 사이에 안나 오라는 사람의 사례를 접하게 돼요. 이 안나 오는 히스테리 감정을 통해서 다채로운 전환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가 치료 과정에서 보여준 의사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인 반응, 이것을 토대로 신체적 마비를 주된 증상으로 나타내는 히스테리라는 것이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무의식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충격적 사건이 히스테리의 원인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1897년에 불면증이 심한 한 여성 환자를 치료하던 프로이트는 새로운 임상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당신의 히스테리는 과거에 겪었던 충격적인 성과 관련된 사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환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은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 기억이 매번 달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 기억이 매번 다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를 통해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성적 외상 내용이 실제하는 사건이 아니라 환자의 공상 그리고 상상에 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프로이트는 실제보다 환자의 내면적인 욕망 그리고 공상의 역동에 관심을 갖게 되죠.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히스테리의 원인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당신 이 일이 있었죠? 이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하면서 사실을 추궁하는 식으로 됐고, 그거에 맞춰서 내담자들도 예전에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무의식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라면서 어느 정도 억지 추측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무의식에 젖어들었는지 그 역동을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때부터를 본격적인 정신분석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동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인간의 추동을 중심으로 한 무의식적인 세계에 관심을 둔 게 프로이트의 추동이론이다 라고 한다면,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면적인 추동과 외부적 현실을 조정하는 자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 것, 이것으로 프로이트의 관심이 옮겨가게 된 것이 자아심리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아심리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프로이트의 딸이었던 안나 프로이트가 됩니다.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은 상당히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론을 설명하면서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무의식을 통해서 그 무의식을 자각하고 의식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정신분석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 분석을 통한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문제점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보게 되죠. 왜 이렇게 무의식 그리고 과거 이것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당시 무의식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를 살펴볼게요. 당시 시대는 1800년 후반이죠.
과학 그리고 이성, 이것이 매우 중심이 되었을 때입니다. 신학이 이때까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과학 그리고 이성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사고관으로서 그 자리를 꿰어찰 때라는 거죠. 또한 이때까지 신학 그리고 과학 이 두 가지 뭐가 됐든 간에 감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것이고 통제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임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것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신체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전환장애 현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신분석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면죄부였다는 거죠. 무의식이 그때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고, 정신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마쳤습니다. 추동심리학이 아닌 다른 정신분석이 남아있긴 한데요. 이것들은 다시 다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추천을 눌러주시면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